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14시간 완성, 커마 2급 실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점 대비 최신 기출 모의고사 4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모의고사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신 분들은 앞에 핵심 이론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은 입력하시는 거죠. 문제를 보시면 A3의 회원 번호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쭉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오타 없이 다 입력을 하셔야지 5점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중에 다 검토가 끝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요. 나중에 연습할 때 입력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이 작업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1부터 F1 영역은 선택 영역 가운데로 궁서체 16 굵은 기울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A1부터 F1까지 하시고요. 맞춤에 여기 누르셔서 서식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 다음 글꼴에 가셔서 궁서체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6 굵은 기울인 꼴이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1 셀에 제목의 앞뒤에 특수문자 넣으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요. 특수문자는 미음 한자죠. 이렇게 하셔서, 저 모양은 요거네요. 그러면 미음 한자 탭 이렇게 하셔서 특수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F3까지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이네요. 여기 페인트 통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C4부터 F13까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로 표시하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1000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뒤에 공세기가 없어졌죠? 하시는 방법은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가셔서 천 단위 컴마 하시는 거니까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컴마 하나 찍으시면 1000단위죠. 컴마 2개 찍으시면 100만입니다. 저희 하나만 찍고 뒤에 1000명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4셀의 최고 직원 수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 그 다음에 자동 크기입니다. F4 여기 하시고요. 메모 단축키는 Shift F2죠. 이렇게 누르시고요. 지우시고 최고 직원 수. 이렇게 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메모 표시, 그 다음 메모 테두리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메모 서식에 가셔서 맞춤해서 자동 크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굵게 돼 있고 굵게 안 돼 있고 그거는 채점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 A3부터 F13까지 모든 테두리랑 굵은 바깥 테두리. 여기서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 테두리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기본 작업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은 고급 필터가 나왔네요. 자, 조건을 보시면 의류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하반기 매출액이 800 초과인 데이터를 하시는 겁니다. 조건 범위는 A16이니까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의류 코드랑 하반기 매출액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K로 시작한다. 그거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K 별표. 여기 K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몸 하고 나니까 한 칸 내려 쓰셔서 초과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8000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분류, 상품명, 구분, 재고량.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A20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본문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보급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말씀드리는데요. 범위를 이렇게 자꾸 가셔도 됩니다. 가끔 여기 자료가 있을 때 여기 위쪽에 병합된 것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범위를 자꾸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본문에 커서만 두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보급에 가셔서 다른 장소, 목록 범위는 맞는지 봐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는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입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 3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통합은 범위를 먼저 잡고 가셔야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데이터 탭에 통합에 가셔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합계가 아니고 평균으로 해주시고요.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 추가, 이렇게 잡아주시고 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추가, 그 다음에 첫 땡과 왼쪽 열 꼭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분석 작업은 방법만 아시면 30초에 한 문제씩 푸실 수도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네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이 표에서 그림을 참고하여 요거를 참고하셔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은 동의 시트를 하시는 게 아니고 새 워크시트를 하시고요. 분석 작업 E 앞에, V 앞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름을 판매 현황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커서 두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범위가 맞는지 봐주시고요. 새 워크시트로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누르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제가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 이름을 판매 현황으로 바꾸셔야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이름 바꾸시고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위쪽에 판매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필터 열 행 값 중에 위쪽은 판매원이니까 판매원을 끌어다가 필터에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상품명이죠. 그래서 상품명 끌어다가 행에 놓으시면 되고, 여기는 카테고리네요. 그러면 카테고리 끌어다가 열에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에는 수량의 합계, 그 다음에 매출액의 합계입니다. 매출액의 합계. 이렇게 하시면 배치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열의 총평방 표시하고 여기를 지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의 별 2개. 자, 요거는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옵션에 가셔서 요거 선택해 주시고 빈 셀의 별 2개였죠. 그 다음에 URL 필터에 가셔서 행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요거는 선택하시고요.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값 영역의 수량과 매출액의 합계는 셀서식 대하 상자를 이용해서 숫자의 천 단위. 네, 요거는 여기 수량 선택하시고 값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의 천 단위 확인 아래 매출액도 선택하시고 값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 숫자의 천 단위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한파랑 보통 구, 요거는 여기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 구죠. 그러면 네,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구, 네, 요거를 선택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매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간단하죠. 문제를 보시면 i4부터 i13 여기죠. 네, 여기에다가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 하시는 거고, 매크로 이름 합계 소함수 단추를 이용하시고 K4부터 L5니까 K4부터 L5 여기다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합계입니다. 그럼 범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셔서 단추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 누르고 그려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 그 다음에 기록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홈에 가셔서 자동합계. 네, 끝났죠? 아래 가서 중지 하시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워보시고요. 됐죠? 네, 우클릭 하셔서 텍스트 편집 합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3부터 D13 여기죠. 네, 여기랑 F3, F13 그 다음에 H3, H13 여기네요. 네, 여기는 주황색으로 하시는 매크로고요. 매크로 이름은 짝수월. 타운을 하시는 거고 K7에서 L8, K7에서 L8이니까 여기다가 하시는 거네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타원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고 그려주세요. 우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짝수월. 네, 그 다음에 기록 확인.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아이고,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죠. 네, 페인트 통에 가셔서 주황색 하시면 되겠네요. 자, 끝났습니다. 밑에 가서 중지. 네, 요거는 지우시면 안 되죠. 색상을 빼보시고요. 눌렀을 때 생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클릭 하셔서 텍스트 편집, 글씨는 짝수월.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다음은 차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기타 비용 계열의 차트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여기 보시면 행사비랑 홍보비가 있는데 기타 비용을 추가하시는 거죠. 차트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범위가 보이시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굵게 채우기는 흰색 하시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차트 디자인에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차트 위로 해주시고요. 안에 지우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굵게만 하시면 되죠. 네,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배경일은 페인트 통해서 흰색 배경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사비랑 홍보비, 기타 비용이 계열 겹치기 20%, 간격 너미는 100%. 자, 요거는 막대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계열 겹치기 20, 간격 너미는 100%로 네, 엔터 치셔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홍보비 계열의 선형 추세선. 여기 보시면 추세선. 근데 홍보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비를 선택하시고 요소 추가에 가셔서 추세선에 가셔서 선형 추세선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주 세로 눈금선 요거는 여기 세로 눈금선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요소 추가해서 눈금선에서 기본주 세로 이렇게 하셔서 세로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차트 영역은 편지지 질감으로 네, 요거는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에 가셔서 편지지 요거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흰색 배경이 바깥쪽이 차트 영역, 안쪽이 그림 영역이죠. 그림 영역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이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1번을 보시면 대여일과 대여기간을 이용하여 반납 예정일, 대여일과 대여기간을 이용해서 반납 예정일을 구하시는 겁니다. 반납 예정일은 대여일 더하기 대여기간 하시는 거고 주말은 제외. 그런데 날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스 데이, 워크데이입니다. 자, 워크데이는 주말을 제외한 날짜를 구하신 거죠. 자, 함수 들어가셔서요. 모두로 하시고요. W 누르셔서 워크데이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타트 데이는 대여일 하시면 되고 데이스 자리에다가 대여 기간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날짜가 나오죠. 자, 그러시면 잘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한 게 7일이 아니고 9일인 거는 중간에 주말 이틀이 껴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월하고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텍스트 문제랑 합쳐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서 월과 일을 빼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워크데이를 잘라서 M자 누르셔서 month 붙여 넣으시면 우리가 이 중에서 월만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돼 있죠. 그러면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가로 큰 따옴표 연산자 하시고 이번에는 데이를 빼야겠죠. 네, 그러니까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데이 선택하시고요. 다시 붙여넣기 확인. 자, 그 다음에 가로로 연결하셔야 되니까 다시 연산자 큰 따옴표 가로 닫고 큰 따옴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워크데이를 이용하셔서 대여일, 그 다음에 대여기간 이렇게 하셔서 날짜를 구하시고요. 이 중에 월하고 일을 빼셔야 되니까 워크데이를 잘라서 원스에 가셔서 붙여넣기 확인 누르시면 월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하시고요. 큰 따옴표 여기 보시면 가로가 되어 있죠. 네, 가로 여시고 큰 따옴표 다시 연산자 데이로 가셔서 다시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뒤에 선택하시고 연산자 큰 따옴표 가로 닫기 큰 따옴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근무일자의 1이, 여기 근무일자 1이 있는데, 이게 3의 배수이면 휴일, 그 외에는 근무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if 모두 대의 함수입니다. 자, 대의 함수로 여기 있는 1을 먼저 빼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는 뭐였죠? 모두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죠.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요. D자 누르셔서 대의 함수. 자, 그래서 근무일자 찍으시고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끝에 있는 일자가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 1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아시는 거는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대의를 잘라서 M자 누르셔서 나머지를 구하는 모두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숫자를 나는 3으로 나누겠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려보시면 3의 배수는 나머지가 0입니다. 그쵸? 3의 배수는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즉, 그러시면 식을 세우실 때 3의 배수를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휴일이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 모두를 잘라서 자, 2% 가셔야죠. 2% 가셔서 붙여넣고 내가 구한 이 나머지가 0과 같으면 휴일, 그럼 여기다가 휴일, 그 외에는 근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하고 내려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의를 이용해서 내가 날짜를 선택해서 1을 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의를 잘라서 나머지를 구하는 보드에 가셔서 붙여넣고 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0으로 나온다는 거는 3의 배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두를 잘라서 if 함수에 가셔서 식을 세우시는 거죠. 내가 구한 이 나머지가 0과 같으면 3의 배수니까 휴일, 그 외에는 근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하고 내리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매출액이 높은 1, 2는 높음, 낮은 1, 2는 낮음, 그 외에는 공백을 하신 거네요. if 라지 스몰입니다. 라지랑 스몰은 몇 번째로 큰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시는 거죠. 커서 놓으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라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지 함수는 이 범위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인데 여기 보시면 2등이니까 1, 2까지니까 2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내리면 이 범위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F4 누르셔서 절대 잠수. 확인하고 내려보시면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잘라서 if에 가서 식을 세우셔야죠. 자, 여기 있는 매출액이 요 라지 값보다 커야 되나요? 작아야 되나요? 1, 2는 커야 되죠. 우리가 2등 값을 구했으니까 이상이다. 뭐보다? 라지 값보다. 그러면 뭐죠? 높음. 밑에다가 높음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칸 찍으시고 다시 2% 가셔서 다시 매출액이 이번에는 1, 2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하이다. 뭐보다? 다시 붙여넣기 하시고 스몰보다인데 저희 여기 라지 구한 게 있으니까 요 라지를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스몰보다 작으면 낮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하고 내리시면 높은 두 개는 높음으로 나오고요. 낮은 두 개는 낮음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셀이 그쵸? 여기 있는 요 셀이 라지 값보다 이상이면 1, 2등이면 높음, 그렇지 않으면 스몰 값보다 작으면 밑에서 두 번째 값을 구해서 그거보다 작으면 낮음 이렇게 하신 거죠. 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L자 누르셔서 라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범위 선택하시고 움직이지 않게 절대 참조,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으로 구하시고요. 얘를 잘라서 if 함수에 가신 다음에 식을 세우셔야죠. 매출액이 라지 값보다 이상이면 높음, 그 다음에 밑에 칸 찍으시고 다시 가셔서 매출액이 이번에는 스몰 값보다 작으면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스펠링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낮음, 그 다음에 공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사생대 점수, 여기 점수가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수상표를 이용해서 여기 비고에다가 표시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다 순위 구하고 순위에 대해서 대상, 최우수상 등을 끌어오시는 거죠. 높은 값이 1등이고 v루거, h루거, 랭크 중에 알맞은 함수. 이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h루거 쓰시면 되죠. 세로로 되어 있으면 v루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순위로 구하셔야겠죠.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반에서 몇 등이냐, 즉 이 점수가 이 중에서 몇 등이냐, 움직이지 않게 절대 잠조. 그 다음에 0이나 생략하시면 높은 값이 1등입니다. 확인하고 내려보시면 항상 1등을 찾아가셔야 돼요. 높은 값이 1등인지. 자, 그러면 이 랭크를 자르셔서 H 누르셔서 H룩업으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랭크로 구한 숫자를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게 절대 잠조.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 자, 그 다음에 정확한 건가요? 비슷한 건가요? 그거는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여기 있는 이 숫자랑 똑같은지 보셔야 돼요. 여기는 1부터 4까지만 있고 5, 6, 7, 8이 없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가 생략하시거나 1을 쓰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내려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판매 수량의 비율을 구하시는 거예요. 비율은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수, 그 다음에 나누기 전체 판매 수량 수. 카운트 if랑 카운트 함수입니다. 자, 이 뜻은 판매 수량 중에서 20 이상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눠라. 그 뜻이죠.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20 이상이니까 20 이상 확인 누르시면 뭔가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슬러시 하시고요.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 A 함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 판매 수량이니까 그냥 이렇게 잡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40%. 이 중에서 20 이상이 4개가 있다. 그 뜻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로 이 중에서 20 이상의 개수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슬러시 나누기 하시고 다시 들어가셔서 카운터로 그냥 쭉 범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분의 20 이상의 개수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앞에 핵심 이론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